대목이 하나 있는데 내란 수개로 파면됐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설치기까지 하느냐. 이상하죠. 저는 이걸 이해해야 이번 대선에 숨어있는 팩터, 주요한 팩터를 감안해서 선거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코로나 초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코로나. 네. 2020년 2월이죠.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로 인한 초대형 발병 사태가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한꺼번에 막 1,000명씩 접촉했다라고도 하고요. 슈퍼 전파자가 누구니 뭐 맞아요. 엄청난 사태가 있었어요. 저 사태로 코로나가 전국에 퍼졌죠. 맞습니다. 좀 잡혀가는 추세였는데.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압수수색하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이 지시를 거부합니다. 다들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저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면 더 인기가 올라갈 텐데 왜 거부하지? 나중에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관훈 토론에 나와서도 자기가 그때 거부했다고 밝혀요. 직접. 그때 영상도 있으면 봅시다.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무슨 방역에 도움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한 기사가 대선 말미에 세계일보에서 나옵니다. 네.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잘 쓰여진 특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건진법사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기사거든요. 이게. 맞아요. 뭐 메시지도 개입했다, 일정도 개입했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 물론 윤석열은 당시 전부 부인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취재가 잘 된 기사였는데 맞아요. 그 내용 중에 건진법사가 그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 자기한테 신천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네. 그 대목이 있죠. 좀 읽어. 수사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는데 윤 검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각인시키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답해줬느냐. 네. 답도 있어요. 예, 네. 이 총회장도 그러니까 이만희도 하나의 영매라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면 부인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건진도 자기는 뭐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과 같은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대선 한 달 전에 당시 노컷에서 단독을 했었는데 신천지의 간부 탈퇴자의 폭로였어요. 맞아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만희가 윤석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다. 네네. 그런 내용이었죠. 예.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그때 편지 하나를 써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그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책임당원 가입하라고 뭐 독려했다느니 맞습니다. 그런 기사가 그때 나왔었고 자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작전명 필라테스라는 거예요. 동아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젠 당권 개입을 위해서 책임 당원 자격까지 갖추게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뭐 계획을 했다라는 이 관련 기사는 노컷이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거의 주마다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노컷 단독이.
실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던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1%인가 뒤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가운데 보시면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50%에서는 11%가량 10% 이상 뒤졌어요. 근데 그걸 당원 50%에서 당원 20몇 %가 나와서 뒤집었단 말이죠. 그때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시전지면 알겠는데, 근데 국민의힘 정도 크기 정당에서 저런 격차를 뒤집어서 후보의 최종 당락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적어도 10만 정도는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에 투표에 응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10만 명이 가입했다고 10만 명이 다 일시에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10만 명 이상이 그 가입되어 있었어야 할 텐데 나아가서 20만까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놓고 보도가 사실이고 그렇다면 신천지는 지금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좌우지할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와 윤석열의 커넥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 경선에 나온 국민의힘 주자들이 윤석열을 쳐내자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를 윤석열 가로치고 신천지가 최종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네요.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뿌리부터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괴멸 작전이었다. 저는 민주당 경선에도 사실 이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3년 전에 민주당 경선을 생각해 보시면 1차 경선, 2차 경선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낙연 당시 후보를 한 5대3 비율로 앞서고 있었어요. 네. 모든 지역에서 다 앞서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5대3 비율로 1차는 51대 31, 2차는 한 58대 55대 33, 54대 33, 뭐 5대3 정도로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3차 서울이었던가요? 이게 62대 30, 62대 28인가? 뒤집어졌어요. 28.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3배 차이로 앞서죠. 예. 깜짝 놀랐죠.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력을 의심했고 저는 그때 국민의힘의 개입인가 보다. 국민의힘에 들어간 걸로 보였던 그 신천지 세력이 여기도 들어와서 장난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신천지가 제일 싫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제일 먼저 신천지 본거지를 털러 들어왔거든요. 그랬죠. 네. 밤늦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천지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예.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신천지의 라인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내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이고, 또 하나 윤석열을 살아있게 하는 요인은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월요일이 아니군요. 나온 게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김건희와 최하영의 무속 공동체.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이 한덕수 출마하라고 연서명하고 성명 냈어요. 무려 절반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대선 못 이긴다고 스스로 선언한 거예요. 자기 정당의 경선을 스스로 마이너리그화 해버린 겁니다. 바보 멍충이 같은 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없잖아요. 누가 되든 어차피 또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그 한덕수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부인 최하영. 그 부인 최하영 씨와 작당하고 있는 게 김건희 씨로 보인다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내란을 저질러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최초로 파면됐어요. 그러면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보수는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이 희대의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좌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꼴이 됐어요, 당이.
집권 여당이었는데 역사가 얼마입니까?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두 사람이 수감돼야 다시 살아나요. 그게 안 보이나? 응? 우리는 좋지. 저렇게 계속 달달하네요. 저렇게 계속 망가지면 우리는 좋지. 근데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당이. 그렇죠.